우리가 경매 물건을 보다 보면 경매 물건은 기본적으로 좀 하자가 있어. 그렇죠. 일반 시장에서 그 물건의 가치가 온전하게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닌데도 꼭 경매 물건지에서 이거는 도로가 없어서 안 되네, 이것은 주인이 여러 명이네, 뭐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렇게 트집을 잡으려고 하면 끝이 없는데, 이런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와중에서도 누군가는 그 물건을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매에 나온 물건들은 물리적인 하자가 있든 아니면 권리적인 하자가 있든 하자가 있는 게 경매에 나오거든요. 하자가 없으면 그냥 일반 매매로 팔죠. 그렇지. 일반 매매로 돈 되는 거면 당연히 그쪽으로 가는 거지. 뭐 빨아먹을 거 있다고 이쪽으로 기웃기웃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생각을 달리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물건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네, 어떤 물건인지 같이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타경 1026 사건이고요. 경기도 남양주시 진저읍 내강리에 소재한 수도용지입니다. 수도용지. 수도용지를 보는 거는 우리 유튜브에서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수도용지를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수도용지 하면 저쪽에 무슨 수도관이 묻혀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지목 중에 수도용지라고 있습니다. 수도용지. 면적이 44평 정도 되니까 큰 땅은 아니고요. 그런데도 감정가가 1억 2천이 나왔어요. 1억 2천이 나온 상태에서 두 번 유찰이 됐고요. 2월 15일에 4명이나 그래도 입찰했어요. 4명이 입찰해서 9천만 원, 전 회차를 넘겨서 9천만 원에 낙찰이 됐네요. 보통 이렇게 두 번 유찰되면 절반 가격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싸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물건을 입찰하려는 사람이 늘어났는데, 아마 저 9천만 원 정도까지 쓴 사람은 어떤 생각으로 입찰을 했을까? 그러게요. 이 수도용지라고 하면 보통 일반적이지 않은 땅인데 야, 이렇게 전회차를 넘겨서까지 9천만 원을 써서까지 낙찰받은 그 이유가 뭘까요?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해. 저 물건을 수도용지 그 자체로 쓰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 금액이 나오지 않아. 그렇죠. 보통 일반인이 이 수도용지를 쓰는 거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맞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9천만 원을 쓴 사람은, 아, 내가 저 땅으로 어떤 식의 출구 전략을 잡아서 이익을 뽑아내야겠구나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졌지, 수도용지? 그거 뭐 하게? 이렇게 생각은 안 했을 거야. 그렇죠. 지목이 수도용지고요. 토지 이용 계획을 보니까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네요. 감정 가격이 1억 2천만 원. 그리고 현황은 주거 나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측으로 노폭 5m 정도 되는 포장도로에 접해져 있고요. 자, 이 수도용지는 보통 국유지예요.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 토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매입은 할 수 없고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는 사용허가 또는 뭐 조명허가 이렇게 받아야겠죠. 국어나 하천의 도로 조명 허가를 받은 것처럼 수도용지 또한 사용허가를 받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토지는 국유지가 아니에요. 그렇지. 국유지면 경매에 나올 리가 없죠. 당연히 경매에 나올 리가 없죠. 그런데 이게 경매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수도용지의 기능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거잖아. 그래서. 그러면 수도용지의 기능을 하지 않으면 일반 대지처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돼, 안 돼? 그럴 수도 있죠. 이미 기능을 잃었으니까. 그러면 그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수도용지 그 자체만 놓고 수도용지에 수도관이 묻혔느니 안 묻혔느니 이런 이야기를 해봤자 큰 의미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 물건을 국유지인데 사용 허가를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수도용지를 어떤 지목으로 바꿔야 내가 이득이 될 것인지, 또 주변 연계해서 어떤 식으로 이득을 뽑아야 되는 것이 맞는 건지, 이런 부분을 생각해내야지 수도용지가 어떤 하자가 있고 너무나 면적이 작고 도로의 폭이 너무나 작다 뭐 이런 자꾸 하자를 잡으려고 하면 경매 물건이기 때문에 끝이 없는 거예요. 자, 사진을 보면 이쪽 지금 까여져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지금 수도용지로 경매에 나온 부분입니다. 이렇게 동그라미가 쳐져 있죠.
그리고 양쪽 옆으로 보면 이쪽은 공장이에요. 작은 공장이고 이쪽은 어린이집이에요. 제가 여기 임장을 가봤었거든요. 아, 그래? 네. 그런데 이쪽은 얼마 전에 경매로 새로운 분이 낙찰을 받으셨고 이쪽은 지금 폐원인 상태예요. 아. 네, 더 이상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 어린이집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약간 언덕이에요. 언덕으로 많이 올라가고 거의 끝부분에 있는 공장과 또 어린이집 사이에 있는 이 수도용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길도 지목이 수도용지예요. 그래? 네. 그러면 말 그대로 수도용지 도로이고 수도용지로 쓰는 기능이 없었다라고 하면 충분히 나대지로도 쓸 수도 있겠네. 그렇죠. 지금 이렇게 니은자를 거꾸로 한 모양의 작은 44평 정도 되는 땅이고요. 보시면 여기 수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올라간 이 도로가 다 수도용지인데 이제 현황 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이고,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화살표 부분에 이 번지하고 여기 15번지 이 두 필지가 경매로 나왔었어요. 그리고 여기 15 이 공장이 경매로 낙찰이 되어서 새로운 소유자가 되어 있는 상태고, 여기 어린이집, 이 어린이집은 지금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뭐 어린이집이 영업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어린이집 자체가 건축물이 들어섰기 때문에 저 건축물 바로 옆에 있는 저 땅은 뭐 누가 써도 이상하게 보이지는 않겠구만.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노란색의 현황 도로가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공장 진입로가 되겠죠. 공장이 써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어린이집이 써도 좋을 것 같긴 하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해서 이익을 뽑고 저 땅의 가치를 살릴 것인가는 낙찰자만 알겠지. 그렇죠. 그런데 낙찰자가 제가 볼 때는 경매를 많이 안 해보신 분 같아. 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경매를 조금 하신 분은 알겠지만 몇천 원, 몇만 원 이 단위가 정말 절실하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 낙찰자는 딱 떨어지게 9천만 원을 써서 낙찰을 받았다라는 것은 경매를 많이 안 해보신 분이라는 생각을 언뜻 들게 해. 그래서 이 수도용지를 정말로 수도용지로 봐버렸다라고 하면 아마 입찰 자체를 쉽게 하지 못했을 거야. 그렇죠. 여기 이 진접 내강리라는 곳이 혹시 왕숙지구라고 들어보셨어요? 왕숙지구 바로 맞은편에 있는 곳이 이 내강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집가라든가 아니면 이런 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게 각광을 받고 있는 곳이에요. 그렇다 보면 저 9천만 원이라는 저 돈이 그렇게 높은 금액은 아니구나. 이제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이 투자자들이 몰리는 곳인데, 이런 수도용지라는 이 지목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자인 거죠. 그렇지. 그것 때문에 신권에서 이렇게 두 번이나 유찰될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저게 만약에 수도용지가 아니고 만약에 일반 대지였다면 그러면 저렇게 두 번 정도 유찰이 됐을까? 그 정도까지 떨어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위기상 만약에 지목이 수도용지가 아니었더라면 두 번 정도 떨어지는 것은 예상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진짜 경매에서 멀쩡한 물건 찾으면 안 돼. 좀 더 특이한 물건, 남들과 좀 다른 생각을 해서 다르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을 생각해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이익적인 측면에서 낫고요. 정말 멀쩡한 물건은 경매지가 아닌 일반 매매 시장에서 찾아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낫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